살다 보니 뵐일도 다 있습니다.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이요,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미국이 핵전쟁 도발 책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완전히 중지시켜달라,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켜달라고 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니용호의 이런 서한은 이 코피 작전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북한이 미국이 자신들을 칠까봐, 즉 핀셋으로 몇 군데를 칠까봐 겁을 먹고 이 유엔을 보고 이를 말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코피 작전과 더불어서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난 직후 곧바로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거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겁을 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김정은이는 외부 활동이 전부 평양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은 활동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외부 시찰을 나간 것은 전부 평양 시내에 있는 부분에 나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은 통상 1월에는 평양에만 머물지 않고 군사, 경제 등 여러 분야에 14에서 15번 정도 외부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외부 활동을 1월 달에 4번만 했는데 지역도 모두 평양에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에는 겨울 동계훈련 참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추울 때 되면 김정은이 항상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하는데 가서 독려를 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봤죠. 2016년에 겨울 북한군 도하훈련이나 하력시범훈련, 공중전투훈련 등을 잇따라 김정은이 보고 그 화면을 대외적으로 내보냈었습니다. 이용호가 유엔에 보낸 서한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지금 북한이 올림픽에 임하고 각종 남측과 교류를 하는 척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이 북과 남이 마주 앉아 평화의 장을 열어가는 시기에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비롯해 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 주변에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동계올림픽 경기 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붙어보겠다라는 한국 교란 작전을 계속할 거라는 것을 자기들 의중에 이렇게 노출시켰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그의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조선 반도 주변의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모아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책동으로 모처럼 마련된 북남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 분위기가 깨지게 된다면 미국은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항모 칼빈슨호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미국의 기지 괌에 도착했고, 또 스텔스 전투기 F-22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고, 또 장거리 전략폭격기 B-2 세대와 B-52 6대를 괌에 전진시켜 놓고 최근에 전략 핵심 무기들을 한반도 주변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매년 4월 25일 날 하던 건군일 기념일을 2월 8일로 당겨서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열병식과 관련해서 북한은 열병식을 자주 했는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 열병식이 미국을 위협하느냐는 부분에 남북 대화는 고무적이고 우리도 격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열병식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를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열병식이 2월 8일 개최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림픽은 선수들의 것이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 네퍼 주한 대사 대리는 평창 하루 전날 북한이 열병식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올림픽 정신의 훼손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문재인 정부가 우연히 그리 된 것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입장과 미국 측의 입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프 대사는 평창올림픽 및 대북 정책 관련 업무 협의차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22일 날 귀국한 직후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는 북한이 연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연합훈련은 올림픽이 종료되면 곧 재개할 거라면서 강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요. 우리는 문 정부와 대북 제재 공조를 하고 있고 문 정부가 국제사회와 좀 더 같은 움직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 정부를 향한 압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조기 소각과 이번에 인공기 소각 문제에 대해서는 성조기가 불타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미국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처벌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을 불태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타격론이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열병식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올림픽을 하고 그 올림픽의 주요 문화 축제로 현송월이 자신의 예술단이라며 끌고 내려와서 북한 선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사태가 낙관적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뻔히 나오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6일날 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동경에서 만나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공해상에서 밀수를 하는 부분을 더 어떻게 압박할 건가 서로 입장을 조율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번에 북한 선수단을 끌어들여서 뭔가 모종의 이렇게 합의를 하고 북측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주는 부분을 심지어 가상화폐를 가지고도 장난을 칠까봐 엄중히 지금 샅샅이 털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동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가 지난달에 빅터차 임명과 관련해서 백악관에 이상규류가 있다라는 것을 포착을 하고 이 대사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조속히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도 했는데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진행 중이다라고만 답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걸 좀 들었던 것 같고 1월 초에 비공식적 채널로 빅터차 관련해서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예정대로라면 부임회도 한참 전에 왔어야 될 건데 왜 안 오냐 이러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돌아갔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측이 이렇게 이 문제를 미국에게 좀 로비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것 같고 빅터차의 지인들도 우리 정부에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빨리 보내달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미국 측은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도 어찌 되고 있는 건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우리 정부는 올림픽 전에는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며 이게 번복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측 누구도 한국 측에 그런 결정적인 정보, 즉 올 수 없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한미 공조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 사전에 전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는 사후에 발표난 이후에 양해만 구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지금 한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있다. 코리아 패싱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에는 몇 가지 좀 일이 있는데 백악관에서 지금 맥마스터 NSC 보좌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지금 충돌이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언급을 했다가 망신을 좀 당했죠. 백악관에 의해서 부인당하면서요. 그래서 맥마스터나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에 또 켈리 미국 비서실장,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다 군 출신인데요. 이들은 대화론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론뿐만 아니라 지금 코피 작전, 블러디 노즈 작전 같은 경우에도 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국무부나 일각의 미국의 대화 세력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지금 코피 작전의 개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피 작전의 개요는 북한이 때릴 징후가 있어서 먼저 때리는 선제 타격이나 때릴 징후와 관계없이 언제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미리 때리는 예방작전하고는 다르게 본보기식으로 북한의 상징적인 군사시설이나 상징물을 하나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코피 작전이 선제작전, 예방작전하고 뒤섞여 가지고 이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피 작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정된 형태의 어떤 이 전술적 의미를 이렇게 완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이 자꾸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렇게 날려버리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길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무력으로 한번 보여줘야지 쟤들이 행동을 멈추고 협상으로 나올 거다. 이제 그게 코피 작전이요. 그래서 이제 코피 작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핵시설, 미사일 시설, 잠수함 기지, 이건 SLBM하고 관련해서 그렇죠. 북한이 EMP탄을 터뜨리거나 마이크로웨이브 탄 등을 터뜨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의 전자전 기지 정도를 하나쯤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것도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는 이 평양 보통강변에 북한이 68년에 납치한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아직 납치되어서 거기 강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마치 미국과의 성전의 상징으로 그걸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미국이 이 푸에블로함을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없애버리자. 그건 우리 거다. 우리가 북한에 뺏긴 거니까 우리 거를 우리가 없애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예 북한의 전자 장비를 전부 무력화시켜버리는 EMP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터뜨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장사정표가 총 340문으로 시간당 15,000발의 포탄을 한국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맞고 난 뒤에 한국으로 이걸 쏠까봐 겁이 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현재 이 트러블의 핵심이죠. 자, 어쨌거나 이 국무부가 빅터 차가 낙마했다라는 지명 철회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지금 트럼프나 이 맥마스터, 매티스는 틸러슨을 불신을 해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사실상 국무장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 간에 추악한 소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지금 강경 공세에 대해서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나 빅터 차나 이런 사람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척 헤이글은 공화당의 상원 의원인데 오바마 때 국방부 장관으로 갔죠. 그래서 미국의 이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배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이 군사적인 대응을 북한한테 한번 보여주지 않고는 저 사람들이 핵을 없애면서 협상으로 놓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가볍게 한 방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신베를린 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 정권의 여러 가지 지금 운전자론이나 또 중국의 접근 이런 부분들을 속이 상해도 그냥 좀 지켜보면서 달래가면서 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지난번 방중을 계기로 해서 문 정권이 모종의 북한과의 어떤 썸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임종석의 레바논 방문 등도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1월 1일 날 김정은의 메시지가 나오자 곧바로 이 모든 것이 판이 짜여져 있었다 라는 쪽으로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직전에 문 대통령이 1월 16일 중국을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강릉에 KTX가 새로 이제 개설해서 타고 가면서 KTX 안에서 미국 MBC 기자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미국 측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을 요구했다라는 말을 했죠. 자, 미국 측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한국의 문 대통령이 사전에 벌써 김정은이 1월 1일 날 신년사를 하려면 미리 김정은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이 한미 군사 합동 훈련 중단이고 전략자산 배치 중단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기 전에 모종의 합의가 되었고 중국에 갔다 와서 물밑으로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해오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서 아마 미국이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된다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두 가지 조건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라고 이렇게 선언하라 이렇게 설득했던 걸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1월 4일 트럼프하고의 통화에서 훈련이 연기된 것처럼 됐지만은 사실상 한국이 북한, 중국하고 이 모든 가락을 다 짜놓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하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 더 먼저 저 올림픽 끝나면 패럴림픽까지 끝나면 곧바로 정상회담 발표하고 그래서 그 핑계를 가지고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못하게 중단한다고 할 거다. 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그냥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례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빅터 차가 낙마했고 그 낙마의 요인에는 한국 정부와 모종의 빅터 차 간의 관계가 있고 한국에서 자꾸 빅터 차를 빨리 보내달라 빨리 임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너 한국하고 가깝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쟤들이 저러니까 그럴수록 더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는 이 뮬러 특검이 이끄는 이 러시아 게이트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또 북핵 문제가 밖에서 미국의 최대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팎의 이런 난제들을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대북 카드가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북한을 핵을 인정해 주면서 협상에 들어가면 트럼프는 죽도 밥도 안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면 시원찮은
빅터 차는 아예 빼버리고 군인 출신을 갖다 놓던 매우 강경파를 하나 한국에 갖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문 대통령의 지금 대북 운전자론이 북한을 올림픽에 끌어들이면서 미국과는 그 배경에 대한 완전한 불신을 초래했고, 이 불신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코피 작전 같은 군사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설익은 대북 유화 정책, 즉 북한과 물밑으로 거래하는 정책이 미국의 불신을 불러오면서 대사도 날려버리고 이제 미국이 북한에 직접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였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제재 압박을 같이 하면서 그거는 한국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걸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이런 대북 운전자론이요, 한국의 지금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